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해준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양도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지구가 풀리면 중과세가 풀리니까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서 많은 재미를 받기 때문에 또 집을 산다고, 그리고 그걸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한단 말이에요. 또 여유자금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하려면 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한 이야기로는 세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된다. 이건 해결해줬죠. 조정지구 해제해줬으니까.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과세지만, 중과세도 유예했잖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거든요. 최대 12%가 적용되거든요. 뭐, 조정지구의 8%에서 12%, 두 채에서 세 채로 가져갈 때, 뭐, 조정지구, 비조정지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8%, 12%가 적용되다 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정부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거야. 취득세를 정부는 완화를 해주고는 싶은데 이거 완화해줬다가는 도로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취득세 완화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건설사들을 좀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완화해줘야 해결된다. 자, 정부는 이 다른 거는 다 풀어도 지금 두 가지를 안 푼다는 거예요. DSR 규제도 안 푼다. 자, 정부는 2019년 DSR 제도 도입 이후에 규제를 강화하다가 올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한도를 40%로 제한했다. 자, 정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 완화는 하겠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져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대출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건드리면 말 그대로 대출받아서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 시장에서. 또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의 안정, 전세값의 안정,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는 전세값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있어. 급속도 늘고 있어. 그래서 등록임대 사업자를 좀 부활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1인 가구를 위한 그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등록임대 사업자의 부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3차 부동산 관계 장관에 의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 정도에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임대 사업자 정상화 방안에 12월에 나올 이 정상화 방안에 뭐가 들어가겠냐? 그럼 뭐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를 부활을 하겠지만 뭐 전평수 예전같이 뭐 84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그것도 단계별로 하겠죠. 일단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소형평수 뭐 60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 아파트 뭐 글쎄 공시지가 얼마 뭐 그렇게 규정을 해서 공시지가 얼마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평수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서 등록임대 사업을 부활하겠다. 그 정도 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조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평수를 줄이든지. 그러면 등록임대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옛날에는 뭐 등록임대 사업자는 취득세도 면제해 줬는데 취득세 중과를 하진 않겠죠. 당연히. 중과를 하면 누가 등록임대 사업자를 하겠어요. 그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면제까지 해줬으니까. 그리고 등록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1단계로는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 가지고 과연 그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 뭐 소형 평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중대형 평수도 짓고 84제곱미터짜리도 짓고 막 그러니까 그런 또 그런 아파트는 또 이 소화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과세 완화를 언제 해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뭐 어떤 경제 위기,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 급격한 금융 위기가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중과세 인하는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집값 안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시켜서 집값 좀 잡아라 하고 보수 정권을 뽑아준 거예요. 국민들이.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취득세 완화를 해줘서 뭐 집값을 올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큰 위기가 없으면은 중과세 완화는 그때까지는 없다. 자, 그리고 이 중과세 일반적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융위기, 경기 침체, 급격한 경기 침체, 금융위기급의 경기 침체 그게 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해서 뭐 윤석열 정권 말기에 너무 경기 침체가 돼서 정말 뭐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 미분양이 엄청 쌓이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뭐 부도 난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중과세 완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많은 그 투기 자본이 취득세 완화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줘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 조정지구 다 풀어줬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자, 그래도 가격이 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뭐 규제 완화해줬으니까 뭐 집이 팔리겠죠. 그것도 매물을 회수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질 않아요. 무주택자들이 왜 집을 사겠어요? 전세로 살든지 전세값이 싸잖아요.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누가 집을 사요? 안 산다니까요. 뭐 우리가 세금까지 내고 뭐 내고 오면 뭐 이자 내고 오면 부담돼서 못 산다니까요. 이자가 2배가 돼서 안 산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뭐 미분양이 나는데 왜 헌집을 비싸게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요. 이 규제 완화해도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집이 싸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세가 되면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 취득세 중과 완화해주면 거래는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취득세 완화를 못 해주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 이거 풀어줬다가는 말 그대로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어떤 그 명분이 있어야 풀어주는 거예요. 명분. 아까도 말했듯이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뭐 그런 때나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아니면 취득세 완화는 어렵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